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김지아 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이 효력이 정지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합의입니다. 전투기처럼 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의 경우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동부 40km, 서부 20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회전익의 경우 15km, 10km가 설정이 됐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동부 15km, 서부 10km, 헬리콥터처럼 날개가 회전하는 항공기의 경우는 10km의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전투기가 속도가 빠르니 금지 구역을 더 넓게 잡은 건데요. 그런데 이 금지 구역을 다 없애겠다라는 발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 군이 더 가까이에서 북한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에선 이번 효력 중단으로 무인기 운용에 숨통이 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찰용 군단급 무인기는 합의에 따라 군사 분계선 기준 동부 15km, 서부 10km까지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형에 따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어서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군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필요시 우리 정찰기가 군사분계선 가까이 올라가서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디까지 풀리는 건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각에서 그 9.19 군사합의 때문에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못 해가지고 멀리 배로 싣고 포항까지 가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모든 게 다 풀리는 건가요? 네, 군에선 일단 앞서 말한 1조 3항, 즉 공중 부분만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19 합의 전면 파기가 아니라 부분 효력 정지라는 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간다면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해상과 육상에 대한 제한도 단계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공중만 이렇게 풀려 있죠. 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전문가들은 어떻게들 분석하나요? 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군사훈련 금지 구역에 포사격을 하는 등 9.19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반대로 우리 조치를 빌미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